김정은이 내년에 우리나라를 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러나 혼자 칠 수는 없으니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는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네. 지금 북한 관련해서 북한, 좀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네네. 지금 북한에서 네. 어물풍선도 그렇고 네네. 계속된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네. 국민분들이 네, 되게 맞아요.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네. 좀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네네. 선생님께서 좀 보시기에는 네. 정말 전쟁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북한은 제가 김정은도 그렇고 북한의 영상들은 제가 참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도 그렇고 올 초에 올린 영상에서 보면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시점 2024년 제가 봄에 올렸으니까 2024년 그 가을 겨울쯤에는 도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체계가 더 이상 이 김정은이 이 체계를 1인 독자 체제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국민들은 이미 민초들은 그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결국. 근데 그거를 혼자 독재적으로 이렇게 누를 힘이 없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그래요.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불안정하면 그거를 결국은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밀집시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쉽게 해서 적을 두는 거죠. 적을. 공통된 적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뭐 공통된 적대국으로 뭐 명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2024년 가을 겨울쯤에는 이 체계가 붕괴가 돼서 내년 2025년도에는 상당히 흔들릴 거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027년도에 저는 조심스럽게 통일이 될 거라는 예언을 제가 했었거든요. 빠르면 27년, 늦으면 한 30년쯤에 그 완전히 통일이 되는 걸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25년은 그냥 전조 증상인 거예요. 원래 뚝이 무너지기 전에 그 물꼬가 튀어서 어느 일부분은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 그게 이제 지금 올해 이 시점 가을 겨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이 결심을 할 거예요. 지금 또 그 북한의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을 보냈잖아요. 그거를 우리 정부가 뭐 알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는 결국은 김정은이 내년에 우리나라를 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러나 혼자 칠 수는 없으니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는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왜?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중국은 이미 그 시진핑은 우리나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대만을 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푸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린 거죠. 푸틴은 지금 어떻게든 어떠한 병력을 써서라도 자기가 도움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돼요. 지금 2년이 넘어갔고 내년 봄 되면 봄 한 4월, 5월 되면은 거의 3년째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음력으로 9월, 10월에 끝나지 않으면 그때도 이제 끝난다는 게 완전히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협상이 체결이 돼서 그냥 어느 쪽에도 승리하지 않고 협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내년까지 가는 걸로 보이는데, 내년 봄, 여름을 지나기 전에 이 푸틴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서로가 이익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은 먼저 자기가 도움을 주고 나중에 자기가 남침을 할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러시아 푸틴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을 하려면 그거에 집중을 하지, 거기에서 다시 북한을 도와서 파병을 하고 무기 지원을 한다? 러시아에서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은 내년에 마음은 굴뚝 같을 거예요. 침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그런 용기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묵송 선생님도 그렇고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김여정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우리가 침공을 하거나 무인기를 보낸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힘이 없는 걸로 저는 보여요. 자기가 진짜 이런 거죠. 자폭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정말 김정은이 코너에 몰리고 이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자폭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년쯤에 그거는 보여요. 그 북한에서 완전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뭐 남침이 이런 거는 안 보이나 미사일로 위협하는 거는 보여요. 한 번 정도. 내년이요? 네. 근데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을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쌀 안 줘서 저러네. 뭐 돈 안 줘서 그렇죠. 저러네. 맞아요. 그거예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다고. 러시아가 도와줘야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김정은은 지금 파병을 보낸 거예요. 10,000명의 파병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러시아의 푸틴이 진짜 김정은을 도와서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거랑 김정을 도와서 북한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한을 침공을 한다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침공을 한다 그러면 바로 미국이 러시아를 폭격을 할 건데요. 뭐 자폭을 해서 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은 제가 봤을 때는 혼자 도발하기는 쉽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더 이런 거 있잖아요. 겁이 많은 친구가 싸움을 하기 전에 더 크게 자기가 싸움 잘한다고 위상을 떨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직접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서 자폭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세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뭐 미사일 몇 방 쏘고 진짜 서해안에 또 미사일 도발하고 연평도에 뭐 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6월? 그러니까 여름쯤에 한번 보이기는 해요. 5월, 6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네. 전쟁이 네. 날까 안 날까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도발은 있을 수 있으나 전쟁은 나지 않는다. 왜? 아직까지는 체계를 유지할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코너에 죽을 고비까지는 안 갔어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저는 27년 이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됐을 때는 사실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데 그때는 정말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자폭하잖아요. 그때는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도발은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우리나라의 국군의 문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처럼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지나친 투자라든가 코인 그리고 주식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정세가 불안하니 현금 자산을 조금은 보유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사실은 저는 그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도 약간의 그 위기사항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생각하시는 게 낫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진이 나기 전에 우리가 재난 가방 뭐 이런 거 준비하시잖아요. 현금하고 재난 가방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영상 보시고 그래도 안심하셨으면 네, 좋겠는 네.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네, 여기서 이번 컨텐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